안전지대에서 나와라.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한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즐기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을 겪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행을 통해 안전지대 밖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을 이미 배운 셈이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더 크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우리의 관리 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된다. 나는 이것이 인간의 천성과 소명에 가장 부합하는 원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그에 합당한 성과를 얻을 때 가장 큰 활력을 느낀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모험과 변화에 대한 욕구 또한 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결행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리 영역이 큰 사람들은 거의 늘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다른 위기를 찾아내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운동선수가 계속 움직여야 사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문제가 생기는 건 역시 관리 영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된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세계 안에는 있되 관리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고만 묻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 라고도 물어야 한다. 이 새로운 상황이란 고관리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파티에서 집에 돌아와 그 사이 도둑이 들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쓸만한 물건은 모조리 엎어졌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열쇠 가게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그 정도론 부족하다.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개를 들이거나 하는 것 같은 조치를 추가로 취해 도둑이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관리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은 당신이 없어도 안전하게 된다. 문제를 피해서는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들과 싸워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라.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내적인 대화를 한다. 우리 머리엔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엔 포기 가능성이 담겨 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단지 이 질문 때문에라도 의심의 찌꺼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더 나은 질문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 일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 어떻게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영역 밖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게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어떻게는 해결을 찾고 변명을 찾는다. 사람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을 뿐이다. 변명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권한도 포기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라고 묻는 사람은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리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이 질문은 왜라는 질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를 포함하지 않을 뿐더러 해결을 찾도록 하지도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건 역시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집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가야만 하는 5만 가지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다.
16살짜리 소년이 낯선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기에 매달렸다면 나는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제대로 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나는 독일어를 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독일어 가르치는 일을 찾았다. 물론 내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고 영어로 설명하려 들면 5분 이상 가르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독일어로 그냥 밀어붙였다.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고전했지만 나중엔 배우는 사람들도 오히려 빨리 독일어를 배워갔다. 이제 와 보니 실제로 그것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누구 책임인가 라고 묻는 것은 부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순간 긍정적인 변화의 여지는 모두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항상 우리를 과거로 몰아간다. 문법적으로도 누구 책임이었나라는 과거형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관리 영역은 소급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질문 역시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당연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신의 관리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질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질문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점을 혼동한다. 발빠른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너무 미리 던지기 때문이다. 어떻게는 좋은 질문임에 분명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던져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시절의 예를 다시 보겠다. 만일 그때 내가 이제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모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앞섰다고 생각해보라. 내가 과연 캘리포니아로 출발이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결정의 시점에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 물어라.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나중 문제다. 하지만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결정을 제대로 하긴 한 걸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나지 않고 맨 처음 질문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결정을 하기까지 한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그 결정은 또 누구보다 빠르게 바꾸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질문의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스인가 노인가? 2.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는 자신의 내면에 던지는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 그 질문들은 우리의 관리 영역을 오그라들게 하기도 하고 넓히기도 한다. 개인적 세계를 확대하라. 당신의 개인적 세계에는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이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관리 영역을 어떻게 확장하지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 세계 안에 있는 많은 것을 가능한 한 당신의 취향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면 어느 세계적인 기업의 같은 부서의 빈치이라는 사람과 리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스케일이 작은 빈치이는 오로지 자기 부서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의 관리 영역은 그리 넓지 않다. 반면 스케일이 큰 리지이는 회사의 기본 방향은 물론 고객 관리나 마케팅 같은 것에까지 늘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회사의 다른 여러 부서와의 관계도 잘 다져놓았으며 경쟁사의 동향도 훤히 꿰뚫고 있다.
또 그는 본사에 들어갈 일이 없는 날은 왠지 불안하고 답답해한다. 이러니 리지의 관리 영역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범위는 그 기업이 정해놓은 자기 세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한다. 많은 회사들이 주로 자사의 고객에게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자기네 물건을 사는 이유를 분석한다. 반면 자기네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는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고민한다. 두 번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 세계가 훨씬 크며 따라서 머지않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